네, 오늘 공시메이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2016년 5월 1일 분할 기일로 해서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했습니다. 2019년 3월 분할 신설돼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니켈 함량의 80% 이상의 NCA 그리고 NCM 양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높은 기술 자립도를 확보했는데 2014년 이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이후에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양극활 물질 그리고 전구체 부분이 99.7%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입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4,856억 원, 영업이익은 1,162억 원, 당기순이익 1,002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2.2%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4.9%가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증가와 신규 공장의 가동률 향상으로 매출과 손익구조가 증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개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시입니다. 반기보고서 제출 이전에 회사의 현재 가계산 기준의 재무 성적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정공시 예고편을 주는 것이죠. 회사는 반기보고서의 수상이 관련된 내용들을 확정해서 제출될 예정인데 잠정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연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1조 1,871억을 기록했고요. 전기 1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는 79.2%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2.4%가 증가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28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기 실적 대비해서는 150.6%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인 2분기 대비해서는 254.3%가 증가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이 KIFRS에 따라서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다. 본 자료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결산 자료이고 향후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개최 일정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재공시할 예정이고 실적 발표는 추후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를 통해서 안내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종합을 좀 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양극활 물질의 이 판매 호조에 좀 힘입어서 2분기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1분기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이 매출 전체 총계가 6,624억인데 무려 79.2%의 분기 대비해서도 79.2%가 증가한 1조 1,871억을 좀 기록했죠. 전체 누계치는요. 1조 8,496억인데 지금 1분기 실적과 2분기치 실적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조 8,496억이죠. 이게 뭐냐면 1분기에 6,624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무려 지금 79.2%가 증가된 2분기 기조가 있었고 3분기에 동일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 달성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입니다. 누계치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죠.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기록한 이 숫자는 1조 2,759억을 기록했는데 이 대비해서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 증감폭이 좀 크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1,02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150.6%가 좀 증가한 흐름. 호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실적의 견고한 실적을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시고 이 기조가 3분기까지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근 공시를 좀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이 주식 소각 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리고 이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수에 대비해서 증가된 유통 주식수의 어떤 증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증권가의 예측 리포트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지금 실적 발표 증권 발행 결과 공시를 보도록 하죠. 회사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었어요. 전체 161만 주가 신주 발행된 형태고 발행 예정 금액은 6,24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의 운영 자금과 시설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 납입 자금이 전량 납입이 됐었죠. 6월 24일에 최종 납입이 됐는데 투자 설명서의 자금 사용 목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사항 중에서 최근에 공시 리스트에 대한 이력들을 좀 보면 최근에 공시 히스토리, 공시가 발표된 이 역사라고 합니다. 순번적으로 좀 나와 있는 이 구도인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면 이 자금을 어떻게 어느 자금으로 좀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좀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일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들 최종 보고서를 보면 5번 항목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조달되는 자금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전체 6,245억 원의 자금 유치를 했어요. 발행 재비용으로 19억 원을 좀 사용했고 순수 입금액, 순수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6,225억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하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인수 수수료 이외에 발행 비용을 19억으로 산정이 돼서 이 부분은 수수료 부분으로 다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에서는 이 차입금이 사실 좀 들어오게 되는데 회사는 전체 1,225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좀 배정을 했고요. 320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장, 즉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으로 4,700억 원을 좀 배정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번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 중에서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에코프로 글로벌 자금 4,700억 원을 좀 배정했고요. 채무 상환 자금에서는 4-1회차 공모 사채 대금에 대해서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한 어떤 배정 요건이 좀 있었을까요? 3,200억 원을 좀 상환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후 운영자금 1,225억 원을 좀 배정하면서 향후 생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6,245억 원의 자금 유치를 좀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무상증자에 관련된 권리락이 좀 있었는데 무상증자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권리락 안에서는 최근 히스토리 공시가 없으니까 뒤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공시로 좀 추정이 좀 되는데 하단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고 지금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5회차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태 지금 이 최종 보고서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최종 보고서 안에서 내용이 좀 잘린 것 같고요. 4월 6일자 공시입니다. 이 공시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회사는 161만 주의 신주 발행은 모두 끝났어요. 6,243억 원의 자금은 일단 끝났고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하단에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습니다. 한 주당 무려 3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회사 현재 주식수 2,453만 주를 상장 현재 발행 주식이 2,453만 주인데 7,335만 주의 신주를 유통시킬 수 있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었죠. 이게 유상증자의 상장 교부일과 좀 맞물려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상장 배수율은 이 자사주의 소각 비율을 모두 차지하면 4배까지 좀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전체 상황을 좀 보면 9,700만 주가 좀 상장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7,300만 주에 아까 1,600만 주의 주식이 신주로 같이 합산돼서 좀 유통이 된다면 이게 상장 예정일이 15일입니다. 내일인데 일단 오늘 권리 공매도는 좀 가능한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지분 가치의 희석 요인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지금 막대한 주식이 신주로 유통이 되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했던 효과가 있었어요. 최근에 기저효과 좀 유지해주고 만약에 16만 원 이상을 상회해 준다면 단숨이 코스닥의 시총 1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염을 좀 토해낼 전망인데 오늘 현재 주가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11만 6,400원. 아직은 뭐 주가의 갭은 있어요. 6월 27일 날 15만 6천 원까지 주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권리락 이후에 주가 좀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기관의 예측치가 15만 원 이상의 주가 흐름을 좀 유지할 것이다. 최소 이 코스닥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총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좀 다른 양상이 현재 2,500만 주의 주식에서 약 7천만 주의 신주가 새롭게 유통된다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 물량이 반영된다면 주가 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증권가의 예측 전망치도 좋고 2분기 실적 기조치도 저는 사실상 2022년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호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또 요인인데 시장의 상황에서 지금 빅스텝 단행 이후 그리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으로써 오히려 지수에 추가적인 낙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부각이 된다면 저는 이 보유자 관점에서 이 차익 물량도 사실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면 리스크 관점 차에서 차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관점을 좀 고려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 주가의 어떤 이 지지 형국이 좀 과연 잘 유지가 좀 되겠는가. 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각설을 하고요. 최근 보고서 안에서 1분기 보고서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혼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공시가 앞으로 가고 좀 뒤로 가도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5월 15일자, 16일자 회사 분기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의 히스토리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이 실적 기조 요건을 잘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을 유치했고 이 자금을 통해서 회사의 이 주력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자금으로 모두 사용될 예정이지만 무상증자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 결정이 단기의 희석 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단기의 중대한 어떤 이벤트로 좀 보여지는 형국입니다. 회사 최근 보고서 안에서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중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분, 사업의 파트 부분과 이 회사의 매출 비중, 매출의 고유적인 포지션, 매출 비중률까지 모두 다 우리가 고려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2차 전지의 구조는요, 양극재 그리고 음극, 이 전체를 분리해주는 전액으로 좀 채워져 있고 이 안에 분리막이라는 이 소재가 사실상 이 폭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가져갈 수 있는 2차 전지의 4대 요소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액, 분리막. 이렇게 2차 전지의 4대 요소 중에 이 회사는 하이니켈계 양극활 물질입니다. 바로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인데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의 원가 구성률의 약 40%, 많게는 한 55%에서 60%까지 좀 반영된 효과는 있지만 최근에 전액의 첨가제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원가 비중이 좀 달라진다고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40%에서 뭐 60%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극재는 2차 전지의 구성 요소 중에 좀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 하이니켈계 양극활 물질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라고 좀 구분하고 있는데 NCA, NCM 물질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 번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매출 포지션은 양극재, 양극활 물질 그리고 전구체 비중이 무려 99.5%.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모든 역량은 양극활 물질 부분에 납품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사업 성장, 전기차 양산이 본격화되고 오히려 이에 따른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활 물질 수주 가능성도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어요.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갈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차량의 이 수가 10대 중 6대에서 7대가 전기차 시대로 도입되는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현재 캐파보다는 많게는 5배에서 6배 이상의 캐파를 예상해 볼 때 밸류에이션 가치는 장기적 관점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집중을 오히려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권리 공매도가 좀 실현이 되고 있죠. 즉 예상되는 신주 물량과 무상증자의 주식을 뭐 이 영업일 전부터 팔 수 있었으니까 바로 어제부터 물량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 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단기 물량 출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어떤 이 형국, 시장의 어떤 가치 판단이 낙폭과대장으로서의 어떤 조정 요건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지 않겠는가. 가격 조정의 요인은 좀 크다. 물론 실적과 성장의 이견 요건은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는 사람들 중에 1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이런 관점에서 투자 메리트는 있지만 단기 희석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격 조정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 공략 구간에서 지금 단기 추세 매매보다는 일단 보유자 관점의 의견부터 좀 제시해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의 영역은 11만 3천 원, 11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11만 3천 원이 이탈된다면 단기 주가 가치 희석 요인에 따른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만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네페스아크입니다. 먼저 기업계요 살펴보겠습니다. 네페스아크 동사는 2019년 4월 네페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했습니다. 2020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주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영위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주요 제품군으로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SOC, RF 등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 FOPLP 공정으로 패키지된 제품의 테스트가 시작된 바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 테스트로 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142억 원, 영업이익 269억 원, 당기순이익 245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11%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이 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액 증가 그리고 기존 설비의 가동률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상 기업 기여 살펴봤습니다. 바로 어제 공시 좀 살펴볼 텐데요. 네페스아크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두 가지 유형 공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형자산의 취득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인데 최종 철회 공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는 기타 주요 경영상 유형자산 취득 결정 이 철회에 관련된 사유 공시인데 뭐 바로 어제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죠. 회사 기타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결정을 철회, 즉 회사가 형태가 있는 자산의 취득을 결정했는데 이를 안 하겠다, 철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 5월 4일 유형자산 취득 결정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철회하는 사항입니다. 철회의 주요 내용은요. 유형자산 취득 결정의 자율 공시사항. 지금 회사는 이 테라디안 외에 이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SOC 증설에 따른 신규 장비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도 3월 31일에 407억 원의 규모로 취득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취득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회 사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에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불안과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의 선제적인 확보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우선으로 확보하고자 유형자산의 취득 규모를 변경하고자 한다. 지금 내용을 보면 407억 원의 유형자산 취득을 결정했는데 전격적으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하단 내용을 보면 지금 유형자산의 취득을 전체적으로 안 한다. 자, 이 부분이 아니라 재무의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좀 확보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규모를 변경, 좀 줄이겠다는 뜻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얼마만큼 금액이 좀 변경이 됐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회사는 407억 원의 취득 예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로로 다 기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액 자체에서는 407억 원의 이 도입을 전격적으로 안 하겠다 철회한 셈인데 회사의 추가적인 어떤 이 코멘트들을 좀 보면요. 재무 건전성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자금 수준에 맞춰서 이 유형자산의 취득 규모를 결정하겠다.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407억 원 대비 금액을 줄인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이 테라디안의 이 장비 도입은 철회, 전격적으로 좀 안 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좀 정확하고 지금 계획 예정이었던 407억 원 대비해서는 금액을 좀 축소해서 추가적인 유형자산 취득 결정 공시를 제출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좀 관건이었던 부분들은 6월 30일이었어요. 지금 6월 30일자에도 회사는 전체적인 유형자산 이 양수 결정 부분에 대해서 SOC 증설에 관련된 신규 장비 투자 1,004억을 좀 배정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 공시를 좀 했죠. 전체적인 양수 금액은 오히려 좀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양수 금액의 변경에 따라서 좀 정정이 됐다라고 밝혔는데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기기장치 양수 부분도 조금 이게 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분에 대한 양수 결정을 원한대로 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유형자산 취득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철회를 결정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투자 규모를 현재 회사에 내실 재무 건전성을 다시금 좀 점검해서 집행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여기서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바로 이 공시 번복에 따른 공시 불성실 이 요인이 좀 발생되는 상황인데 일단 회사가 공시를 결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회사의 어떤 업황의 부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자금의 어떤 상황들 대내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모든 요건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참작 요건은 맞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판단했을 때 앞으로 회사의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회사의 가치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점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유형자산 취득 결정에 따른 모멘텀의 어떤 훼손 여부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될 수 있는 요건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공시를 회사들이 좀 결정했을 때 당시와 최종적으로 좀 이행했을 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회사는 이행하지 못했다. 즉 공시의 번복 요인은 발생된 셈입니다. 물론 공시 벌점의 요인에 따라서는 추후에 이 공시 불이행에 관련된 사항들 좀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요인은 충분하죠. 회사가 불확실성이 있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내실 구조를 좀 더 체계화하기 목적이 컸다. 정상의 참작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불성실 공시 부분에는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보고서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페스아크 최근에 비교적 좀 1분기 실적 기조도 좀 괜찮고 지난해 기조에서는 영업이익의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어요. 분기 전체 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좀 이뤄냈는데 회사 사업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 거의 주력입니다. 전체적인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전력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SOC, RF 부분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회사의 하단에 적용되는 이 네페스아크의 테스트 사업 영역이 지금 잘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모바일 폰에 들어가고 있는 SSD 부분 그리고 모바일 폰에 들어가고 있는 OLED 이 구동칩입니다. SOC 부분은 CPU에 좀 적용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RFIC죠. 통신입니다. 웨어레스 관련 부품 부분은 좀 적용되고 있다. CIS 부분은 이 CCTV죠. CCTV 안에 들어가는 캠코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인데 전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에서는 고루고루 지금 납품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 포지션에 관련된 비용 중에서 대부분이 PMIC, SOC, DDI 부분의 이 웨이퍼 테스트 부분이 주력이고 지금 패키지 테스트 부분은 점지적으로 감소 효과는 좀 크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웨이퍼
이 테스트 부분에 어떤 역량들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냐면 제품 설명 부분 중에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좀 바뀔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금원액을 좀 합산해 볼 수 있어요. 가령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지표 환산을 할 때 곱하기 4를 해서 대략적인 부분에서 곱하기 4를 해본다면 2021년도에 웨이퍼 테스트 부분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인 어떤 매출 증가폭이 좀 예상되고 있구나. 물론 패키지 테스트 부분의 사업 부분도 실적 호전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넷패스 아크의 부분에서는 2021년도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1분기 실적은 또 견고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회사 최근에 연구체 발행이 있었어요. 지금 증권 발행 결과 2회차 공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2회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무려 조달되는 금액이 300억입니다. 내용은 좀 보도록 하죠. 최근 공시 내용을 좀 보면 6월 30날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정정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좀 결정했는데 전체 발행 예정 금액은 300억입니다. 시설 투자자금에 200억, 운영자금에 100억을 좀 배정을 했는데 만기일이 무려 2052년 6월 30일입니다. 2052년 통상적인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3년입니다. 2022년도에 3년은 2025년도 발행 후 만기가 통상적으로 좀 3년에서 많게는 5년 잡는데 지금은 이건 2022년도 대비해서는 30년이죠. 통상적인 만기일이 3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발행된 사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구채입니다. 영구채는 전환사채 발행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차이가 좀 들려요. 신종 자본이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회사의 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자본으로 좀 반영되기 때문에 이 신종 자본증권에서 영구채 발행은 회사의 발행 요건 중에 가장 유리한 이 측면인데 표면 이자율도 1%, 만기 이자율도 2%이기 때문에 이 발행된 전체 금리를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낮은 금액에 좀 발행을 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안정적인 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서 이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좀 이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전환 비율은 34,570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냈고요. 하단의 내용을 보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도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이 발행 당시 금액이 지금 35,000원대였죠. 35,000원대인데 하단 상단 내용 보면 34,570원이 좀 픽스된 내용이죠. 오늘 주가가 26,550원인데 시가 하락, 즉 주가가 빠져도 이 행사가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회사가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통해서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이 행사가액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뭐 단순하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 넷패스 아크의 어떤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많은 이 주가의 어떤 하락 요인이 좀 있었죠. 지금 주가의 34,000원대가 한 요 구간이니까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발행이 됐는데 지금 낙폭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 발행 메리트는 좀 없는 이 상태인데 30년간의 이 만기를 안에서 회사의 가치가 좀 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다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550원 0.19포인트 좀 상승한 흐름 좀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 회사 최근에 3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도 이끌어냈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 실적의 어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1분기 기조, 2분기까지는 착실하게 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전망인데 저는 유형자산 취득 결정의 어떤 이 부분이 단기적인 공시 리스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형국은 맞지만 이게 벌점을 좀 과다하게 맞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물론 공시의 번복 요인은 있고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사실상 고려해서는 정상적인 좀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를 악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지만 이 경기 지표에 따라서 회사의 정책 수립은 반드시 잘 해나가는 것이 맞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 투자를 전면체 검토하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관점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저는 긍정적이게 봅니다. 지금 지수의 저점의 영역에서는 회사 영구채 구간보다는 발행 금액이 좀 하회되는 추세도 지금 모두 다 이탈이 됐어요. 지금 요 구간인데 27,000원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맞습니다. 2분기의 실적 기조가 저는 사실상 큰 폭의 성장치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좀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섹터에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좀 표명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테스트 부분의 어떤 이 실적 감소 요인은 아니다. 이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은 점진적으로 수혜를 좀 작용되지 않겠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 이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인 구간에서는 24,000원, 24,000원에서 25,500원, 24,000원에서 25,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중장기관점에서 낙폭 과대 구간 이 매수 메리트는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시메이트 종목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파라텍입니다.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1973년 6월 설립돼서 199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스프링클러의 헤드류,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소방용 합성 수지의 배관, 그리고 밸브 등의 소방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동사는 소방 설비의 제조, 기계 설비를 전문 분야로 이 시공 기술 축적해 왔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이 주택 시장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축물의 주력 부분을 좀 납품 및 시공을 좀 해왔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의 하이테크 플랜트 부분에 이 클린룸, 소방 등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요, 소방 제품 61.3%, 소방공사 부분 38.7%로 구성되고 있고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129억 원, 영업손실 4억 6천만 원, 당기순이익 14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3.1% 감소하면서 손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측은 공사 매출의 감소에 따른 손익이 감소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기업개요 살펴봤고요.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2020년 7월 13일 공시였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을 공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의 양수, 즉 매입을 결정했는데 우리가 뭐 단순하게 좀 접근하면 돼요.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부동산, 그다음에 뭐 기계장치,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공구와 기구, 비품, 눈에 보이는 이런 자산들, 기업이 양수할 수 있는 자산들을 유형 자산이다라고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무형 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은 뭐 실용신한권, 그다음에 특허권, 영업권 같이 형태는 없지만 이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 이 권리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죠. 이 회사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는데 바로 토지 및 건물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명은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양수 금액은요, 200억, 회사 자산 총액의 14.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회사는 유형자산 취득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수의 영향은요, 사업 확장 그리고 수익성이 증대입니다. 예정 일자는 2022년 10월 31일 예정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개인이고요. 거래 대금의 지금은 계약금 10%를 7월 13일 날 20억 원을 지급하고요. 잔금 90%는 2022년 10월 31일 회사의 유보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업이 이 대규모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외부 평가를 좀 받게 됐고요.
동현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이 금액을 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단의 내용상을 보면 양수금액은 부가세, 제세 공과금, 취득 부대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수 외장일자 중에 계약 체결은 계약서 체결, 양수 기준 일자는 잔금의 지급 예정일을 기재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회사는 200억 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좀 취득했는데 유형자산의 취득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강화할 목적이다. 제가 기업의 시설 투자 관점, 유형자산의 취득 관점을 면밀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가 투자를 단행한 이후에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 또는 캐파가 어떻게 좀 변화가 좀 되는지, 현재 회사의 어떤 생산 가치보다 이 유형자산 양수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캐파가 좀 증가하거나 자산이 좀 증가되는가.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데, 자, 저는 다소 좀 의외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토지 건물의 소재지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입니다. 이 빌딩을 200억 원에 매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단독주택 내지는 일단 뭐 주거용 주택을 좀 매수했는 거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 양수 금액이 200억이다라고 좀 판정을 해봤을 때는 이게 업무 공간을 좀 인수한 것인지, 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유형자산 단순하게 취득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강화한다. 오피스로 사용한다, 본점을 이전한다, 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본사는 지금 부천시 길주로 소재지가 좀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회사의 유형자산 이 취득이 공장의 어떤 증설을 위해서 또는 제2공장이나 제3공장, 부설 연구소를 확보하기 위한 또는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의 연관성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파라텍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200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취득한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이게 모멘텀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공시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기업의 가치가 회사의 사내 유보 자금은 물론 뭐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어떤 이 전반적인 이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주력 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을 선행하는 관점에 봤을 때 지금 회사의 어떤 관점에서 차익금을 일으켜 가면서 지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이어서 공시를 좀 보면 분기보고서 내용을 좀 이어서 볼게요. 회사 지금 주요 사업은요, 이 소방 설비와 이 기계 설비의 이 전문 분야로 한 계속적인 반복 시공, 그리고 시공 기술의 축적 기능 개선을 경쟁력으로 갖췄다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거의 뭐 주택 시장과 상업용 오피스텔의 납품 및 시공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 대형 플랜트, 클린룸, 소방 등의 전문 수조를 시공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최근 6개월 전에 이 삼성전자 이 평택 캠퍼스에 798억 원 규모의 이 소방 설비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공이 진행되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2024년 3월 31일까지 2024년도 3월 30일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 수조 이후에 시공과 이 관련된 이 설비를 좀 납품한 관점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수주 잔고가 좀 증가되는 관점에서는 파라텍의 실적 수반 효과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최근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매출액.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1분기에 비교적 견고한 매출액을 좀 달성했죠. 지난 1분기 203억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44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지난 1분기 5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근본에는 손실폭을 좀 다소 낮췄죠.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2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손실 폭을 좀 감소시켰는데 아직 흑자 전환까지는 거리가 멀다. 즉 초도 관련된 개설 비용, 초도 시공 비용의 이 실적 반영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수주를 바탕으로 한 기조가 좀 반영이 된다면 3분기 내지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는 이 시와 물류 신축공사 부분에 144억 원의 이 수주를 좀 체결한 바 있었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로부터 368억 원의
소방공사 수주 계약도 좀 체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수주가 잔고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타까지 좀 아쉬운 부분은 회사가 관련된 부분에 설비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거나 내부적인 내실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 요령에 자금을 좀 집행하면 더 좋지 않았나 좀 분석을 해보는데, 우선 유형자산 양수 결정이 회사의 유보액 안에서 이 긍정적인 자산의 증가 효과를 좀 가져온다면 이 부분이 뭐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다만 회사의 어떤 이 양수 금액에 대한 어떤 시드머니가 회사가 좀 보유된 금액이 있었다면 이를 회사의 이 성장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캐파 증설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가 좀 차트 좀 살펴보면요, 회사 좀 일봉 주가 기준에 봤을 때 2021년도 1월 6,820원대 주가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우하향 패턴을 좀 그려오면서 전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일봉 주가 대비해서도 주가 지속적인 어떤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낙폭 최대점에서 최근 일봉상의 고가인 3,975원 대비해서도 최근 7월 4일 1,425원까지 신저가를 좀 기록하면서 2021년도 1월 대비해서는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지금 파라텍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답답한 형국일 텐데, 물론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요인을 수반하고는 있지만 이런 어떤 외형의 이 확장세를 좀 더 달리해야 되는 이슈를 좀 부각해 본다면 오히려 다른 용도의 투자 재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주가의 어떤 저점 형태에서는 아직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못했고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1,400원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구간에서는 1,600원대를 돌파한다면 주가는 2,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적을 회복하는 이 주가를 회복하는 이 추세 전환의 원동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턴어라운드다.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든가 2분기 실적 기조의 회복률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했는가가 관건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면 단기 목표가 1,700원까지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서 매수한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400원에서 1,500원, 1,400원에서 1,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체크 포인트는 2분기 턴어라운드가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